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이제 경찰직도 그렇고 뭐 대통령 경호실도 그렇고 아니면 국가직도 그렇고 뭐 검찰직도 그렇고 세무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이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내가 왜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직렬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동기가 문제인 건데, 경찰직도 그렇고요. 뭐 경찰,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찰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행, 뭐 세무, 뭐 특이한 직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직렬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줍게 웃으면서 안정성 뭐 이래요. 안정성, 그 다음에 뭐 이제 직업 안정성이라고 그러죠. 안정성, 그 다음에 뭐 그냥 멋있어 보였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공안직 같은 경우에는 공통사항은 안정성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때 공무원이나 경찰 쪽에 피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전국 각지에서 코칭하다 보면 이제 그 해당 도시에 뭐 좀 유명하다는 스피치 학원이나 면접 학원들 얘기 들어보면 제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봉사예요. 봉사. 이 봉사가 이 지원 동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봉사 정신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그런 답변들 보면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공무원이나 경찰은 봉사 집단이 아닙니다 이래요. 봉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의무가 없는데 내가 선의로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공무원이나 경찰은 국민들한테 해주겠다 이러면 안 돼요. 해줘야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뭐 일행이나 세무직 공무원이라는 공직자들은 내가 무보수로 너희들한테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페셔널한 직업이에요. 맞죠?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소방관도 돈을 받고 내가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거고, 경찰도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봉사 집단이 아니라고요. 봉사는 아마추어 집단이죠. 그리고 돈을 안 받고 호혜적으로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경찰이 지금 그 조폭으로부터 일반 시민이 폭행당하고 있어요. 갈치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내가 봉사 정신으로 너를 도와줄게 이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경찰은 의무가 발생해요. 법적인 의무. 그 시민을 구하고 조폭을 체포할 의무가 생겨난다고요. 법적으로. 이게 뭐예요? 봉사정신은 이쪽 집단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 공무원 현장에 뭐 봉사 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 이런 말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스피치 학원이나 이제 비전문적인 곳에서 그 말을 인용해서 봉사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봉사활동을 본다니까.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관련 학과 대학의 교수님들이 지금 제가 말한 걸 얘기하면서 이거 없애자, 그래서 이 말 대신에 헌신으로 바꾸자, 이제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번에 이제 그 바다에서 피서 나온 분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그 해경구조대 분이 해양경찰 분이 그분 구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돈을 받고 일하지만 사실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문가들은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저 사람 구하기 위해서 급류에 뛰어들었다가 나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너는 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는 할 수 없겠죠. 맞죠? 직업에 대한 사명감. 나는 해양경찰로서 해상에서
범죄 피해나 또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다. 비록 내가 위험할 수는 있지만 나는 내 직업에 대해 명예와 자부심을 알고 내가 위험할 줄 알지만 그 사람 위해서 뛰어들겠다 이거예요. 사명감이죠. 헌신하는 자세인 거예요. 이거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다 이거를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왜곡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코칭할 때 탈탈 털리잖아요. 요거 적은 사람.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이제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표현이 왜 잘못됐냐면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공동체 의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면접 강사나 면접관들 교육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수험생하고는 상관없는데 공동체 의식이란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K 방역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공동체 의식이 매우 높아요. 공동체 의식이란 건 이거예요. 내가 주권은 개개인에게 있죠. 하지만 이 개개인들이 모여 살게 되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면 공동체의 존속과 원활한 운영이 국민 개개인 주권자의 생존과도 직결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소 좀 불편해도 우리 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잘 존속될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해요. 난 사실은 코로나 안 걸렸어. 나는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스크를 끼는 건 내가 불편하다고 마스크를 안 끼게 되면 그게 하나의 사회적 시그널이 돼서 다른 분들한테 K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장애 요소로 되죠. 그게 개인의 인권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추적을 해서 이걸 봉쇄 조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그동안 어디를 가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얘기를 했는데 뭔가 아주 민감한 사생활적인 부분이 있어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사생활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나의 사생활 보호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을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공동체 의식이 좀 낮은 서구 사람들보다 공동체 의식이 높은 거예요. 그걸 인권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의무가 없지만 나보다 좀 처지가 열악한 사람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건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공동체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내가 자그마한 보탬이 돼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이 사람의 공동체 의식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막 먹고 살기도 박박한데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대학교 가고 나서부터 계속 공무원 준비했다 칩시다. 공부해야 되는데 봉사활동을 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내가 지금 봉사활동을 받아야 돼, 경제적으로. 그래서 부모님한테 원조 받아가서 공부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봉사활동 세대라서 중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체크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굳이 꼭 넣고 싶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내가 만약에 공동체 의식이 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약자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뭐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쪽으로 뭔가 했다. 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지원 동기로 연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원 동기란 건 사실은 내가 처음에 필기시험 준비할 때 지원 동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이 직렬에 대해서 이 직렬이 가지는 의미, 예를 들면 경찰이라고 칩시다. 경찰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내가 처음에는 이러한 이유로 막연하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경찰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너무 멋있더라. 그래서 나도 경찰이 정말 되고 싶다라고 해도 그걸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너 필기시험 준비할 때, 경찰 필기시험 준비할 때 지원 동기 맞아 라고 안 한다고요. 왜? 어차피 면접관 입장에서는 최종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냥 수험생이에요. 이 수험생이 어느 순간에 지원 동기 또 강력하게 정말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이 직업군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 그냥 근무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준비했다 칩시다. 하지만 내가 면접을 제가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에 대해서 실제로 탐방을 하면서 해당 도시의 문제점과 그 해당 도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요. 그게 애향심을 고취시켜요. 물론 이제 뭐 고향이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부산의 대구 같은 경우 부산에 칩시다. 그러면 뭐 부산에 여기 도시 구별로 돌아다녀봐라. 지역 불균형, 그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흔적들, 그리고 부산만이 가지는 매력, 강점들 한번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해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도시별 역학관계 그리고 이 해당 도시가 이제 메가 트렌드상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할 수 있는지 전 세계적인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주면 와, 이 부산이란 곳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 만약에 통일이 돼서 유라시아 철도가 생겨나게 되면 정말 종착지로서 아주 물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구나. 여기에서 내가 그러한 도시가 그렇게 도시가 성장될 수 있게끔 무언가 역할을 한다면 참 의미 있겠구나. 아니면 역으로 돌아다녀 보니까 전부 노인네들밖에 없어. 어르신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부산이 진짜 빠르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부산이 진짜 소멸될 수도 있겠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부산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서 인구 절벽으로 가지 않게끔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의미를 찾아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흔히 예로 들은 게 그거예요. 어린 왕자인가요? 그 동화책에서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꽃이 내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면 난 너에게 어떤 의미가 생길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 의미는 지금부터 부여해도 돼요. 그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3, 4단계 때 이 직렬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코칭을 해드리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경기 북부에서 아주 경찰관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인데 조사를 하더니 그래요. 그분이 심지어 경영관을 나왔는데도 그래요. 이제 그때 조사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소속이 있을 때니까 교수님 저는 이제 도저히 경찰을 안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면접을 앞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왜요 이러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경찰의 어떤 부작용, 경찰이 우리 사회에서 끼친 해악, 뭐 경찰이 아니라 경찰의 일부 부패한 경찰들이 권력이 신여가 돼서 뭐 공권력을 오남용했던 사례를 조사했겠죠. 회의감이 들더라. 제가 그래요. 현직자분들 중에도 직업적인 회의감을 느껴서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어요. 먼 도시에서부터 부산까지 찾아와서 차 한잔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회의감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한번 넣어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는 존재 자체는 범죄나 무질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대한 임무를 가진 조직체다. 경찰이란 조직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조직체다. 제가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이탈리아 여행 갔는데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가이드가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보니까 치안이 너무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된 건데 밤거리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때나 나가서 산책 한번 하고 밤늦게라도 도로 이렇게 돌고 올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군데가 안 된대요. 밤거리가 이 정도로 안전한 나라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와, 우리나라 경찰이 정말로 역할을 잘하는구나. 경찰이 평소에는 욕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선 정말 헌신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구나. 그 중에 이 극히 일부가 공권력을 오남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경찰의 원래 존재 목적이 퇴색되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 소신 있게 명예롭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 덕분에 우리 밤거리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요. 그러한 부정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는 조직은 우리 사회에서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꼭 필요한 존재이고 대다수의 경찰관분들은 명예와 소신, 헌신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잘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조사하고 찾아보고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러한 깨달은 점들이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에 녹아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내가 필기 준비할 때 왜 이걸 준비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점을 정하지 말라고요. 맞죠? 면접 준비 기간에 대해서 이 직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를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테크닉적인 부분은 제가 에어클래스의 각 분야별 면접 이론 강의 안에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아주 원론적인 틀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